1990년에 태어난 미국 여류 작가 브릿 베넷의 사라진 반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미국의 어느 작은 백인 마을에서 부모가 흑인이지만 하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 자매 데지레와 스텔라가 또래들과 마을 사람들의 인종차별을 피하여 사라지면서 시작합니다. 몇 년 후 흑인과 결혼한 언니 데지레는 까만 피부의 딸 주드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오지만 백인과 결혼하여 우윳빛 피부의 딸 케네디를 낳은 스텔라는 평생 가족과 연락을 끊고 가짜 백인으로 행세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장한 주드가 우연히 케네디와 스텔라를 만나게 되고 결국 케네디는 어머니 스텔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지난달에 읽었던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조선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노아, 평생 흑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백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스텔라.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텔라는 둘로 갈라졌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짜릿했다. 다 보는 데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주위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그토록 자유로운 기분은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반으로 쪼개진 채 살아왔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어느 쪽이 되기로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햇살을 향해 어느 쪽 얼굴을 돌리느냐에 따라 두 여자 모두 될 수 있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쉬워졌다. 아이는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케네디도 거짓말을 하도록 키우고 있었다. 백인이라고. 딸은 결코 자신을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속인 엄마를 미워할 것이다. 훗날 가짜 인생이 드러나자 파친코의 노아는 자살하고 사라진 반쪽의 스텔라는 고향을 찾아옵니다. 다가오지 마. 데지레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눈앞에 스텔라가 서 있었다. 어떤 경고도 사과도 없이 나타난 스텔라. 데지레가 마침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나니 그제야 돌아온 스텔라.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무슨 배짱으로 다시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용기를 낸 걸까?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했나? 용서해줘. 스텔라가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 데지레는 밀어내려야 했지만 스텔라는 끌어당겼고 그들은 곧 투닥투닥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부둥켜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데지레는 기진맥진한 채 훌쩍거렸고 스텔라는 쌍둥이 언니의 머리칼에 얼굴을 묻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스텔라는 조카 주드가 그녀와 케네디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인사도 없이 다시 가짜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갑니다. 가짜, 거짓, 가면을 쓰면서 사는 스텔라가 나는 싫습니다. 몇 달 전 영상에 올렸듯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들과 그 가짜에게 박수치는 바보들을 나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사는 데지레와 주드가 참 좋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 거짓말에 능숙했다. 거짓말과 연기의 유일한 차이는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였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꾸며낸 행위라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연기는 달라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를 떠나 친구 로버타가 전화로 말했다. 이렇게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알 거야. 거짓말에 능숙한 가짜와 가짜에게 박수치는 바보들에게 나는 분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을 같이 기뻐해 주지 않을 사람과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백인들은 너무 많이 원하면 그 이유로, 너무 적게 원하면 또 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에요. 그자들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 자들이 내키는 대로 규칙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가히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나는 이 문장에서 자신들 편에 선 인간들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주고 자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죄도 조작하여 만들어내는 검사들, 악마 같은 검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될 필요가 없지. 백인들이잖아.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면 특별해질 거라 생각한다. 아니, 그건 당신을 외롭게 만들 뿐이다. 진짜 특별한 건 누군가와 함께 소속되는 것이다. 베푸는 것과 친근한 것은 같지 않다. 암살은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중요한 사람일 때만 그렇다. 중요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희생자가 된다. 그게 뭐든 나한테 해명할 필요 없어요. 로레타는 말할 것이다. 그건 당신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텔라가 말할 것이다. 그중 내게 속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로레타는 말할 것이다. 그러니 그건 당신 거예요. 그녀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늘 행복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블레이크의 동료들은 지성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그 목적은 늘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 칼리지 수학과에서는 누구도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루하루를 이런 식으로 삶을 추구하며 보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온갖 과외 활동을 시켰는데 브렌트우드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망처럼 던져놓고 어떤 재능이라도 걸려들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케네디는 테니스와 발레 교습을 받았고 클라리넷과 피아노, 혼자 교향곡을 연주할 만큼 많은 종류의 악기를 배웠다. 하지만 무엇 하나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끔찍이 평범했다. 협박이라니. 스텔라가 테이블 가까이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너에게 가장 좋은 걸 바라는 게 협박이라고? 내가 교육받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한테 가장 좋은 게 꼭 저한테 가장 좋은 건 아니죠. 딸이 말했다. 당신이 남편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여자. 남자를 그보다 더 두렵게 하는 건 없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는 스텔라를 잊을 것이다. 주드가 이미 아버지의 얼굴을 잊기 시작한 것처럼.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기억이 해체될 것이다. 결국 기억한다는 건 상상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이제 단 하나의 진실도 남지 않았다. 스텔라는 두 여자로 나뉜 하나의 삶을 살았다. 각각이 진짜이고 각각이 거짓이었다. 처음에는 짜릿했지만 곧 불안해졌다. 자신이 그들을 알아보기 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이. 조용히 지내기로 결심하면 도시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놀랄 것이다. 엄마는 진실을 말할 능력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케네디가 말했다. 거짓말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같다고요. 가짜 논문, 가짜 학위, 가짜 경력, 주가 조작, 술집 접대부 의혹을 받고 있는 어떤 여인이 생각납니다. 거짓말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은
천하고 더러운 여인. 감사합니다. 주